다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소녀가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성냥을 팔다가 나중에는 너무 추워서 그 성냥을 하나씩 켜면서 그 성냥불 속에 나타난 따뜻한 가족과 집, 그리고 맛있는 음식의 환상 등을 바라보며 길거리 한 구석에서 외롭게 쓸쓸히 죽어가는 매우 우울하고 슬픈 내용의 그 동화 말입니다. 안데르센이 이 동화를 지었을 당시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도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권이나 노동법 같은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조차도 공장에 나가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일하던 곳 중 한 곳이 바로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 끝에다가 백린 또는 황린으로 된 그 머리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화약이 끝에 잘 고정되도록 종종 입에도 한 번씩 넣어가며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바로 강력한 독극물질인 이 백린과 황린이 작업자들에게 심각한 중독을 일으켜서 특히 얼굴의 뼈와 턱을 오염시켜 안면을 마비시키고 녹아내리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냥 공장에서는 대략 일한 지 2-3년쯤 되는 아이들 사이에서 황린 중독 증상이 심해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일종의 퇴직금식으로 성냥을 한 보따리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무너진 얼굴을 한 많은 어린 소녀와 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기괴하고도 슬픈 모습이 흔하게 목격되었고, 안데르센은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통해서 그런 끔찍했던 영국 자본주의의 실태를 세상에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삶은 차마 글로 다 옮기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관이 놓여 있는 곳은 바로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였습니다. 4페니를 주고 관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다시 공장으로 나가곤 했는데 그나마 이곳은 일종의 고급 수면 옵션에 속했고, 대부분 노동자들은 1페니를 주고 이렇게 로프에 몸을 건 채 선잠을 잔 후 새벽이면 일어나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난방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그 관이나 로프 위에서 죽기도 했는데, 근무 환경이 이렇게 끔찍하다 보니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채 3년을 넘기지 못했고 그들의 평균 수명 또한 채 40을 넘기지 못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거의 형벌에 가까운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매일같이 일하다 곧 병을 얻어 공장에서 쫓겨나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째서 산업혁명 거의 직후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역시 그때에 비해 그 겉모습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그 알맹이 내용은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디고 겪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의 전환과 노력으로 인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이 가진 선한 잠재력에 대해 절대 희망을 놓지 않고 지난 약 10년이 넘도록 세계인들에게 그 방법에 대해 가르쳐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 제 채널의 오랜 구독자분들께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매우 익숙한 인물이자 세계 리더십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입니다. 그는 리더십을 다룬 자신의 2권의 글로벌 베스트셀러의 최종 완결편에 속하는 신간 인피니트 게임에서 유한게임과 무한게임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유한게임이란 모두를 줄 세워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며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각자도생 형태의 최악의 자본주의 세상이며, 그 반대로 무한게임의 경우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끌고 챙겨야 할 협력자로 보고 다 함께 협동해서 더 나은 회사,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그는 이 세상과 삶이 원래는 무한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유한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제목 또한 무한게임으로의 회귀를 뜻하여 인피니트 게임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마치 태산처럼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 리더의 역할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구성원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원들은 그 리더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가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단결해서 추구하게 되는데, 전체를 위한 우월하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리더의 첫 번째 역할이자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리더는 이미 리더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리더가 제공해야 하는 2번째 역할은 자기 스스로 완벽한 도덕적 모범을 보여서 구성원들이 자신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단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만약 리더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경우 그 사회와 구성원들은 마치 기름을 발라놓은 경사면 위를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할 수 없는 데다 설령 그 사회가 다른 어떤 부분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조직 전체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사이먼 시넥은 바보가 아니며 또한 그저 책만 많이 읽어 탁상 공론만 할 줄 아는 껍데기 지식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세계 최고 기업들에게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무섭도록 현실적인 사람으로 그는 이런 선진적인 리더십과 조직 철학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조직에서 공유되게 되면 결국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천국 같은 사회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바로 사이먼 시넥이라는 이 시대 리더가 우리 시대와 사회에 제시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비전이 실제로 구현된 하나의 예로 미국의 코스트코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 유통시장 1위 기업은 이마트도 신세계도 아닙니다.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코스트코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 마치 애플 매니아들이 또는 나이키 매니아들이 그렇게 하듯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충성합니다. 코스트코는 최고로 엄선된 좋은 제품들을 그 어디보다도 가장 싼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구입한 모든 제품을 1년이 넘더라도 다시 가져오면 묻지마 100% 환불까지 해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들에게 주말에 코스트코에 가는 것은 마치 백화점이나 휴일에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며 또 그래서 주말만 되면 전국의 코스트코 매장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긴 차량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을 이뤄냅니다. 저도 두어 달에 한 번꼴로 운전기사 겸 다용도 짐꾼 노비 역할로 거기 끌려가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항상 사람들로 엄청 붐비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활기가 넘치며 특히 피자가 끝내주게 싸고 맛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이렇게 절대적인 인기와 신뢰를 얻고 있다 보니 전 세계에 있는 총 730개가 넘는 모든 코스트코 매장 중 전체 매출 1위가 바로 한국 양재동 매장입니다. 하루 매출만 약 13억 원인데 참고로 전국 이마트 매장 중 가장 높은 수준이 하루 2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에는 또 그 세계 1위 양재동 지점이 2위로 밀려나고 새로 문을 연 세종점이 1매출 20억 원을 찍으며 새로운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스네갈 코스트코 전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나는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른다고 대답을 해 당시 스네갈 회장의 이 이야기는 많은 기사와 스토리로 우리에게 공유된 바 있습니다. 사이먼 시넥이 이 코스트코를 예로 든 이유는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제임스 스네갈이 그가 설명하는 이상적인 리더에 매우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무한게임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또 그런 훌륭한 리더가 조직을 맡아 운영했을 때 조직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일이 벌어지는지를 코스트코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켄터키 할아버지의 현실판 버전을 닮은 이 시네갈 회장은 자신의 최우선 고객은 주주들이 아닌 바로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그들을 잘 보살피고 케어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직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마트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어 결국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도 코스트코는 정년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마트에 가보면 60대 심지어 70대 이상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 자체가 없어 매장에 가서 자세히 보면 여성 직원분들 중 불편한 하이힐을 신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최초 입사 후 대략 3, 4년 정도만 지나고 거기다가 약간의 상여금만 더해지면 연봉이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갈 정도로 페이가 좋은 데다 한국 법인 기준으로 봐도 대리 1년 차의 연봉이 약 5천만 원, 과장 1년 차가 약 8천만 원이고 부장 1년 차가 약 1억 6천만 원을 벌 정도로 실제로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코스트코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던 시네갈 할아버지의 연봉이 고작 3억 원이 조금 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GM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높은 무려 14위에다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세계 최고 유통기업의 CEO인데 참고로 이 정도 수준의 미국 대형 유통업계 CEO의 1년 연봉은 대략 700만 달러로 즉 우리 돈 90억 원을 조금 넘게 받고 있는데도 그는 은퇴할 때까지 고작 3억 원 정도만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런 시네갈 회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가 고작 마트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펼치며 주주들에게 가야 할 소중한 돈을 노동자들에게 낭비하고 있다며 비난한 적이 있는데 그러자 시네갈 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마트 노동자라고 하면 가장 밑바닥 직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들이 최고로 소중한 고객들이며 그래서 회사는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쥐어짜고 또 업체들로부터 마진율을 낮추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을 해 늘 최저가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아낀
돈을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고 또 우리 고객들이 돈을 아끼게 해주어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데 쓰고 있다면서 여기서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특히 고작 마트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성실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누리도록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반박하며 이런 비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직원들을 해고하기는커녕 반대로 직원들의 급여를 모두 올려주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덧붙여 당신들이 지적하는 그런 것보다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지시하는 CEO가 현장의 직원들보다도 수백 배에 달하는 연봉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는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자기 연봉을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코스트코의 직원들은 어떤 이들에 의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 직종이라 여겨지는 마트 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한 인간으로서 항상 존중받고 있으며 또 경영진들은 그 존중의 진심을 충분한 금액으로 늘 증명하고 있는 데다 내부의 승진 및 보상 시스템도 투명하고 공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함께 일하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이기려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그렇게 훌륭한 환경을 구축해놓고도 정작 자신이 가져가는 몫은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 속에서 코스트코의 직원들은 이직률 거의 0%를 기록하며 늘 마음 편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무한게임의 시각으로 직원들을 행복하게 돌보고 챙겨준 결과 단지 그게 선한 행동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코스트코라는 기업 역시 매년 최고의 매출을 갱신하며 엄청난 성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악한 것이 언제나 빠르고 이득이며 선한 것은 느리고 손해라는 믿음은 꽤 그럴싸하게 들리고 언뜻 유혹적으로 보이는 주장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협동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만약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믿고 협동할 수 있는 환경만 잘 구축되어 준다면 회사의 사무실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또는 우리 사회와 이 세상 전체도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만큼의 커다란 사회적 이익을 함께 일궈내어 다 함께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게 사이먼 시넥이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해 품고 있는 희망이며 그건 또한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꿈꾸고 있는 비전이자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한국 직원들을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던 까르푸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빛의 속도로 망하고 쫓겨난 것에 비해 무한게임을 하는 선한 기업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이토록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성공하게 된 이유도 우리 사회의 바탕에 그리고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알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런 건설적인 바람과 희망이 우리들 무의식 어딘가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Sun up, sun down.